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일생일 때 아주 큰 사건을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일은 바로 결혼과 관련된 경험이었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을 넘어 닭살이 올라올 정도예요. 저는 연애 중에도 임신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하자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초에 아이라는 계획은 철저히 준비해도 모자라다 말하잖아요. 예비 신랑이 그냥 넘어가자고 해도 철저하게 챙기곤 했죠. 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넌 뭐가 그렇게 매사에 철저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 그러다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우리 형편에 지금 둘이서 애 키우는 게 가당키나 해? 네가 매사에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까 내가 미리 챙겼어. 그리고 뭐가 그냥 넘어가야? 다음부터는 없으면 나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처럼 남자 쪽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자인 저도 제 몸을 챙겨야 한다는 의식이 확고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평소에도 임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다녔기 때문에 임신을 피하기 위한 도구 전용 박스가 준비되어 있을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죠. 이렇듯 제가 열심히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정보 채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구는 100% 아이가 생기는 걸 막아주진 않더군요. 덜컥 아이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의 반면 예비 신랑은 아주 싱글벙글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는 예비 시모는 제 입장에선 더 얄미웠죠. 자기야, 이 애 이름은 축복이 어때? 당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데뷔했는데도 그 어마무시한 확률을 뚫고 생긴 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태명을 축복이로 짓자. 솔직한 말로 우리 축복이 아니었음 언제 결혼식 올릴지도 몰랐잖아. 안 그래? 아이 그래, 우리 애 말이 맞다. 얘가 우리 집 복덩이지 복덩이. 아니다, 우리 이제부터 축복이로 부르기로 했었지. 아무렴 우리 집 축복이지암.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될 테니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빠짐없이 알려줄 테니 염려 마라. 아, 내가 누구냐? 예, 태명이 축복이 아주 좋네요. 당신은 나랑 나중에 시기랑 관련해서 얘기 좀 합시다. 어머,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솔직하게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결혼식은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할 거야. 그렇다고 아무리 갑작스럽게 준비한다고 해도 식은 철저하고 제대로 된 것으로 치러야 한다. 시댁은 이처럼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옆에서 듣는 저는 기분이 아주 바닥인데 말이에요. 사실 제 친정은 시댁과 달리 거의 친묵에 가까웠어요. 전 어렸을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 둘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기고 엄마와도 따로 살아야 하게 되었으니 우리 상황은 거의 생이별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지금 앞에서는 아무리 새아기 잘하겠다 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그 집 가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도 어머님이랑 잘 아는 사이니까 문제 없잖아요. 옛날부터 알아왔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혼하면 여자는 친정이랑 멀어지게 되는 거다. 아직 어린 너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 이거사.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전 이런 엄마의 걱정 앞에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우리끼리 알아서 압박하는 예비 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벙긋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를 보고 바로 아셨겠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존재는 저와 엄마에겐 그리 탐탁지 않은 존재임에 틀림없었어요. 끝내 엄마는 이런 제가 안쓰럽다며 본인의 집까지 정리해서 우리 부부가 앞으로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너 집 제대로 알아보긴 했니?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마 너희들 힘으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도 힘들 거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 뒀어. 하나뿐인 자식이고 가족인데 너라도 잘 살아야지. 아유, 엄마, 무슨 돈이 있다고 지불했어요. 우리 그냥 둘이서 대출 받아서 대충 원룸 같은 거 얻어서 살아도 돼요. 시작부터 무슨 큰 집이 필요하겠어? 얼른 계약 취소해요. 아니면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던가요. 아이, 너 자꾸 엄마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 거니?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들어가서 살아라. 아이, 어차피 그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집을 구해오겠어.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의 나이다 보니 아직 갓 태어날 아이까지 3명이서 살 집을 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사정을 미리 내다본 엄마는 집을 먼저 구해둔 거죠.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런 엄마의 이야기를 그날 저녁 예비신랑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혼식만큼은 꼭 우리 손으로 책임지자고 말했죠. 오늘 오전에 엄마가 우리 집 계약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일단 대출 알아보는 건 잠깐 중단해. 뭐? 장모님이 지불해 주셨다고? 그게 정말이야? 장모님 돈이 어디 있다고 지불해 주셨어. 괜히 미안하게. 그러니까 결혼식은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해결하자. 그리고 혼수도. 막말로 우리 엄마가 집까지 마련해 줬으면 사실 당신 집에서 혼수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혹시 집 가지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너도 그때 분명히 들었잖아. 우리 엄마 입에서 돈 없다고 하는 말. 그래, 나도 그때 들어서 알지.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 집이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는 보태야지. 당신도 지금까지 벌어온 돈 제법 되잖아. 우리 대출 없이 결혼식은 올릴 수 있지 않아? 생각해봐라. 그동안 네가 타고 다녔던 차며 우리가 만날 때 사용한 데이트 비용이며 전부 내가 냈잖아. 그런데 내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당신 말 맞다나. 엄마나 내가 뭐 장모님한테 집해오세요 하고 소리를 치기로 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넌 양심도 없냐? 하여튼 내 친정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야. 결혼식도 그냥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해결하고. 아이, 참나. 장모님이 본인 딸 편하라고 집 마련해 주신 거지? 뭐 우리 엄마나 내가 집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혼수를 우리 집에서 다 하란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는 전부 못하니까 혼수나 결혼식이나 다 반반해. 넌 어디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냐. 진짜 웃긴다. 엄마의 큰 결정에도 고맙다는 말만 계속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놈을 때릴 수도 없고 저는 속에서 당장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짜증이 올라왔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았어요.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겨우 반반으로 하자는 예비신랑의 말에 시댁 쪽이 좀 더 내는 것으로 타협을 본 일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시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하는 결혼식이라도 절차는 제대로 밟자며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 사돈? 그간 편안히 지나셨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말은 나도 상관없지? 사돈 쪽에서 우리 애들 집 마련해줬다면서요. 고마워서 이거 어째? 그런데 우리 집이 워낙 사돈네랑 다르게 가난해서 말이야. 애들 비용에 대줄 돈이 없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을 놓는 것도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집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은 맞추는 게 그쪽도 좋지 않겠어요? 밖에서 뭐라고 할지는 밖에서 우릴 보고 뭐라고 해. 그냥 결혼 잘했네 하지. 그리고 솔직하게 본인 딸이 힘들까 싶어서 아미리 분가시키려 집 얻어줘 놓곤 괜한 생색을 내니 보태주려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
그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보고 다녔다지만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제 자식한테 돈으로 압박 넣지 말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자자. 그쪽 말 알겠으니 일단 내 얘기를 먼저 들어봐. 네가 사준 애들 집 그거 명의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네 딸이랑 공동 명의로 하겠지? 둘이 부부고 같이 사는 집이니까. 아이 뭐? 지금까지 말 줄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판국에 아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 집을 왜 둘이 공동 명의로 해요? 당연히 내 딸 명의로 하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전부 내 돈인데. 어머머머, 얘 좀 봐라. 아이 막말로 저기 우리 아들 애 임신한 여자. 내 아들이 버리면 누가 데리고 산다니? 우리 아들 아니면 받아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해야지. 엄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화를 참지 못하듯 보였고 저 역시 도를 넘는 예비 시모의 말에 갈고리 같은 눈으로 예비 신랑을 보며 당신 엄마 말려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그런 제 눈길을 받지 못한 척 고개를 딴 곳으로 돌리더군요. 그때였어요. 예비 시모가 엄마의 정해진 선을 넘어간 것은 말이죠.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진 잘 알겠지. 네 딸이란 년은 이제 우리 아들 아니면 받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받아줄 테니 집은 반반으로 하자 이 말씀이지. 아니 이게 보자 하니까 네가 아주 선을 넘는구나. 그래. 어디 네가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보자. 엄마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말을 끝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집어들곤 서류 뭉텅이를 꺼내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외면하던 예비 신랑의 앞에도 한 부를 던져주었죠. 당신들 앞에 그 서류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얘기해 보시죠. 어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 들어봐야겠으니. 너 내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산 줄 알았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엄마의 태도에 의아한 표정으로 건네받은 서류를 보던 예비 시모의 안색은 창백해져 갔어요. 예비 신랑 역시 서류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서류를 한 번, 예비 시어머니를 한 번 번갈아 보면서 표정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리라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저와 엄마는 제법 시댁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당신도. 왜 그 잘난 혀 좀 놀려보지 그래. 아까까지는 아주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더니 이젠 왜 나랑 눈도 못 마주치겠어? 놔둬라. 쟤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사는지 자기들이 더 잘 알겠지. 눈으로 확인까지 했으니 어디 도망갈 수 있겠어? 하! 파렴치한 시댁 식구들의 진실한 모습을 전해 들은 것은 상견례가 있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은 이러했죠. 엄만 제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아휴, 이상해. 아무리 그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 철저하게 안 지켰을 리 만무한데 네가 어떻게 임신이 됐지? 아이, 모르겠어요. 난 항상 잘 챙겼거든. 엄마도 알잖아요. 제 가방에 꼭 그 박스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 애가 없는 날도 항상 내가 챙겼으니 저도 이렇게 덜컥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뭐. 제가 얼마나 철저히 임신을 피하려고 한지 알고 있던 엄마는 제 임신 소식이 이상하게 냄새가 난다며 시댁 식구들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너무 경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죠. 그러다 시댁 주변 사람들 중에 엄마와 친한 지인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우선 예비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 예비 신랑 되는 사람은 이전에는 저와 접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만나다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처음 시작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개받고 성격이나 외모 모두 준수했기에 아이가 생긴 지금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친한 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넋을 빼놓기 충분했습니다. 요즘 뭐가 그리 바쁘다고 연락이 뜸했어. 이러다가 얼굴도 까먹고 살겠다 얘. 요즘 딸내미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그건 또 누구한테 들었니? 아유 말도 마. 너도 알지? 너랑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사람 말이야. 내 딸한테 자꾸 돈돈 하면서 괴롭히는 모양이야. 아유 진짜 뱃속에 애만 아니었으면 그 집안이랑 내가 결혼시키지도 않았다. 하긴 너랑 걘 옛날부터 알던 사이였지? 혹시 이런 얘기 떠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걔가 네 이야기를 그렇게 주변에 하고 다닌대. 너 수중에 돈이 제법 있다고 말이야. 아유 뭐? 너도 알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돈은 나한텐 정말 피와 살 같은 돈이야. 이것도 이번에 겨우 애들 집 마련해준다고 거의 다 썼다고. 아 나야 네가 그냥 살 만큼 있다는 거야 알지. 그런데 걔가 그러는 거야. 아 너희 남편 그렇게 가고 네가 제법 돈 좀 만졌다고.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남편이 뭐가 어떻게 있는지도 알고. 그야 나도 모르지. 나도 건너 건너 들은 소식이야. 그냥 들었으니 이왕 만난 김에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가진 돈을 탐냈던 사실을 지인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죠. 게다가 그 다음에 엄마의 지인으로부터 나온 소식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참,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찾아온 건 최근에 들은 소문 때문이야. 아, 있잖아, 왜? 네 딸이랑 결혼하는 그 여편네 아들. 나랑 친한 애들이 얼마 전에 요 앞에 치킨집에 갔는데 글쎄 거기서 아주 고주망태가 돼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더래. 아유, 개나 자식이나 술 좋아하는 건 아주 똑같네. 옛날부터 그러더니 아유, 그러다 우리 애도 괴롭히지. 아이 그래서 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대? 아유, 사실 너한테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고민을 했는데 아유, 아무래도 말해주려고. 뭔데 사람 궁금하게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괜히 사람 호기심만 건들지 말고. 그게 말이야. 그 아들이란 애가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글쎄. 뭘? 우리 딸처럼 참한 아가씨랑 결혼한다고 뭐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다닌대? 아니면 뭐 처가에서 집까지 해줬다 자랑을 해? 아휴, 우리 딸이 그런 놈이랑 결혼만 안 했으면 내 그 여자 밑으론 내 딸 보내지도 않았어. 그놈 자식 애만 안 뵀어도. 그래, 그 부분이 문제란 말이야. 아이 그 아들놈이라는 자식이 술에 취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글쎄. 자기가 네 딸이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아냐면서 다 자기처럼 능력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면서 그랬다는 거야. 뭐야? 그게 무슨 말인데? 아, 자세히 좀 말해봐. 왜 이렇게 말을 흐려? 듣는 사람 속 터지게. 내용이 숭하니까 그렇지 숭하니까. 전에 듣기만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딸한테 그랬다고 하니까 그놈이 글쎄 아니 네 딸을 일부러 임신시켰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더래. 뭐? 아,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함부로 임신을 시키고 말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참, 아유 나 말하다가 숨 넘어가겠다. 걔가 말이야 그 가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여자는 임신하면 도망 못 가. 그래서 내가 꽉 잡으려고 일부러 애를 만들었지 하고 말이야. 내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아무튼 너도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지. 뭐? 그놈이 뚫린 입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 이 말이지?
그래, 내 이놈 자식 이상하다 싶었어 아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이것도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너야 여기 살다가 옆 동네로 이사 가서 못 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옆편에 몰래 이렇게 와서 말해주는 거지. 그 옆편에 귀에 들어가면 내가 말했단 말하지 마라. 아우, 만약 귀에 들어갔다간 아무튼 알겠지? 엄마의 친한 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동네에 떠돈다고 말을 해줬으니 당시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엄마가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그러다 우리가 시댁 식구들의 속셈을 우리 두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된 일이 생겼죠. 그것도 아주 우연히 말이에요. 그날은 엄마와 함께 구했다는 집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홀몸이 아니다 보니 힘들었기에 근처 보이는 카페에 잠시 쉬러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딱 마주친 겁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말이죠. 큰 소리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듣게 됐죠. 와, 엄마, 나 걔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 걔가 오죽 까다로워야 말이지. 직접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그렇게 살벌한데 어떻게 모르겠어. 엄마 말만 아니었음 나 그런 애 만나지도 않았어. 앞으로 잘 참고 살아. 어디 엄마 말 들어서 안 좋았던 적이 있기나 했니? 걔가 이제 아주 우리 집 복덩이가 될 테니까 말이야. 걔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아?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임신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같았다고. 엄마가 말해준 방법만 아니었으면 아마 안 됐을걸? 그럼 내가 너보다 몇 년은 살아도 더 살았으니까 어린 년이 애를 써봤자 지가 달리기밖에 더 하겠어? 나는 그 위를 날아다닌다. 맞아. 엄마가 진짜 천재라니까. 어떻게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생각을 했어? 걔네 엄마가 집도 해줬으니까 얼마나 편해. 난 이제 그 집 들어가서 발 뻗고 자기만 해도 된단 말씀. 처음에 나한테 와서 결혼식 준비하고 뭐 혼수는 우리 쪽에서 하란 말에 시겁하긴 했지만 우리 완전 호구 잡았잖아. 아유,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사돈들 그 인간이랑 좀 친했니? 그러니까 그 집 사정도 다 알고 하는 거지. 내가 그 집 돈 좀 있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결혼식도 그냥 대충 준비해.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그 집 엄마가 알아서 이리저리 더 보태줄 거다. 이야, 우리 여사님 아주 돈 냄새는 기똥차게 맡는단 말이야. 알았어. 난 엄마 말만 믿고 그냥 이대로 지낼게. 그래, 넌 가만히 내 말만 들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말이야. 엄마와 전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그 모자의 대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어찌나 목청이 컸던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대화가 잘 들리더군요. 물론 엄마와 제가 욕하는 소리도 중간에 들어갔지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상견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제 사연을 예비시댁과의 상견례장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날까지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감이 오시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법,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르는 척하며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이런 종이 쪼가리가 증거가 될 거라 생각해? 여기에 적힌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직접 거기다 작업하는 증거 사진이라도 있냔 말이야. 이젠 아주 대놓고 자기를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되려 우리 보고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런 태도에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벙하니 벌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만 우리 엄만 달랐어요. 바로 가방에 손을 집어넣더니
우리가 준비한 두 번째 자료를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 대놓고 던졌거든요. 아, 그래. 그렇게 증거가 보고 싶으면 이거나 봐라. 누군 지금 마음씨 넓게 써서 지금 너란 년을 봐주고 있는 줄 알아? 그 서류나 보고 어디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전 살면서 우리 엄마가 이토록 큰 소리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는지 계속 자기 잘못 아니라 증거를 대라던 그 입을 잠깐 다물고 엄마가 던진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뭐 니까짓 게 줘봤자 무슨 증거라고 그렇게 뻥뻥 큰 소리를 쳐. 그래, 내가 그 잘난 증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말해줄게. 하지만 그런 당당함은 예비 시어머니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되지 못했어요. 엄마가 던진 서류를 오만 짜증과 화를 내며 보던 예비 시모는 처음 엄마가 건넨 서류를 볼 때보다 더 하얗게 질려갔거든요. 아, 왜? 그 잘난 입으로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나 해보지 그래? 아까 뭐라고 했지? 종이 쪼가린 증거도 안 된다며, 어? 계속 그렇게 행동해 보라고. 아니, 이걸 네가 어떻게 안단 말이야? 이건 절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야. 절대 알 리가 없는데. 당신, 이거 어디서 찾은 내용이야?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어떤 놈이 발설했냔 말이야. 사실 엄마랑 제가 예비 시모, 예비 신랑을 아예 모르는 사이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면 상견례 날 불쑥 이렇게 날을 잡아 이들을 어찌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서 제가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연이 좀 있어요.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 신분이셨죠.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요즘 나랑 이야기도 안 해주고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언제는 엄마랑 둘이서 한날 한시에 죽겠다며 그렇게 좋다고 줄줄 엄마 뒤 따라다닐 땐 언제고. 요즘 왜 그렇게 엄마랑 약속 빼는데? 아빠가 요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것만 해결하고 난 뒤에 바로 너랑 엄마랑 해서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응? 아버지의 이 약속은 어른이 된 현재까지 지켜질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혈압이 터져서 그 길로 세상과 등을 지셨거든요. 당시 엄마와 저는 거의 혼비백산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으로 꽤나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이고 뭐고 빚이 잔뜩 남아서 그걸 처리하느라 무척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저흰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왜 그리 돌아가셨는지 그 영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아버지의 사진 앞에 인사하는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서 서로의 친구 정도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있으니 우린 누군가 했죠. 이 양반 결국은 이렇게 가버렸어. 저승서 눈 딱 감고 기다리고 있게. 내가 우리 등쳐먹은 인간들 모조리 싹 잡아서 죗값을 받게 만들 테니. 안녕하세요. 여기 이 사람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그보다 방금 한 말은 대체? 한 번에 억하고 갔다더니 정말이었구만. 이 양반이 이렇게 하늘로 가게 된 계긴 말일세. 사기 때문이라네, 사기. 지금 이 양반 말고도 이 주변에 사기당해서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경찰이란 놈들은 그런 사기꾼 놈들 덜미도 못 잡고. 에휴. 예? 사기요? 우리 집 양반이 그럼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아니라요? 에? 경찰이 집에 찾아오지도 않던가? 이러니까 경찰이고 뭐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을 하고 다니지. 저 양반이 다음 사업한다고 돈을 제법 모아둔 상태였는데 그걸 사기꾼들이 어찌 알았는지 홀라당 먹고 날라버렸다지 뭐야.
내 돈도 함께 들고 날랐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사기로 인해 고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하필이면 혼자서 낑낑대며 혼자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 움직인 날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술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간 거였죠. 병원에서 말하길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그대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우린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사기의 진범이 누구인지 당최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린 백방으로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기꾼을 찾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날 피해자 대표분과 연락이 닿은 것은 제가 한참 결혼 준비 마무리에 들어가던 때였어요. 상견례 장소를 예약하고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결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이 곤두섰던 때죠. 어이, 내가 찾았어. 찾았다고. 우리한테 사기친 연놈들 드디어 내가 싹 다 찾았단 말일세. 아유, 그래요? 어서 말해주세요. 우리 남편 그렇게 하늘로 보낸 사람들이 어디 사는 누구랍니까? 아예 아니다. 내가 당장 대표님 있는 쪽으로 갈 테니까 근처 가까운 곳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엄마는 바로 그 피해자 대표와 만나러 나갔고 거기서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기를 친 주범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 얼굴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 이 사람이 사기친 주범 중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공범들은 다 잡은 건가요? 지금 남은 건 이제 이 여자뿐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다른 사기꾼들이 이 여자를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지목을 하더라니까. 이제야 경찰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 시원했다고. 이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모양이야. 엄마는 당시 피해자 대표가 하는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앞으로 밀어 보여준 사진은 어딘가 굉장히 실루엣이 익숙했으니 말이에요. 여기 이 옆에 애가 우리가 찾던 그 사기꾼들의 우두머리 격도에는 사람이래. 어찌나 여우 같은 년인지 잡을만 하면 쏙 빠져나가고 이제 잡았다 싶으면 금세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어딜로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게 아니야. 그렇죠. 저희가 그 진범이라는 사람들을 쫓아온 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이 사람이 진범 중에 진범이라는 말씀인 거죠?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요? 아이고 뭐 속고만 살았어. 진짜 여기 이 여자가 진범이라니까. 아주 어찌나 징그럽게 경찰을 따돌려댔는지 경찰도 이젠 쉬쉬한다고 해. 여기 이 사람 제가 알던 사람입니다. 네, 아주 잘 아는 사이고 말고요. 얼굴도 자주 보고 다니는 그런 사이죠. 이번 일은 일단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이 사람 눈에서 아주 피눈물이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자네 아는 사람이라고? 지금 아는 사이한테 그런 끔찍한 사기를 당했단 말이야? 이를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세상이 아주 말세야 말세.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정말 뒤통수를 이렇게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맞은 기분은 난생 처음이네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인연을 좀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그래, 내 부탁함세. 우리 모두의 염원 아닌가. 아는 사이라니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범인이니 꼭 좀 붙잡아야 한다네. 잘 좀 부탁해. 이쯤 되면 우리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악연으로 엮인 사이인지 좀 감흥이 오시나요? 그래요. 그 마지막 사기 주동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엄마 아빠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도
호시탐탐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게 만든 주범이기도 했죠. 그리고 엄만 이런 이야기의 전제를 거의 모르고 있을 예비 신랑에게도 눈을 돌려서 말했어요. 자네, 지금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곤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나? 지금 그 사실들을 전부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왜 입이 뚫려 있는데 말을 못해? 전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전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니던 학생이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딸은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나? 자네와 자네 엄마 되는 사람은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잘만 살았겠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말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 너희 집 생각보다 별 볼 일은 없더라. 고작 해봤자 겨우 몇 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다고.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지금 금전 사기로 모자라서 당신들은 내 딸을 가지고 결혼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 지금 큰 소리를 낼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딸과 나라고. 엄마와 전 이제야 끓어오르던 마음속 이야기를 그들에게 내뱉을 수 있었어요. 너무 지저분한 말들이 많이 오가서 직접 사연에 제보는 못했지만요. 아무튼 본인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한 숟가락씩 퍼먹이면서 알려줬음에도 예비시모 예비신랑은 반성은커녕 그들의 태도는 제 상상을 넘어섰죠. 그러니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가방에 있던 나머지 서류들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는 예비 시어머니는 더욱 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아낸 거야? 너희는 절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었을 텐데 누구야? 누가 우리 배신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토해내고 다니는 거야? 왜? 앞으로도 쥐새끼처럼 잘 빠져나가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하늘이 무서운 걸 알아. 너같이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게 쉬울 줄 알았어? 그 피해자들 앞에서 예전처럼 똑같은 죄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들을 하늘이 가만 놔둘 줄 알았냐고. 잠깐. 내 말을 들어봐. 그래, 난 너희한테 사기친 건 맞는데 전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명령받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라고. 나라고 아는 사람을 속이고 싶었을까? 넌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아주 본때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 기회에 그냥 콩밥 한번 먹고 나와라. 일단 진정하고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우리 이제 사돈지간 될 사이인데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있어도 되겠어? 그리고 내가 범죄자 신분이 되면 네 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결국 범죄자 핏줄이 되는 거야. 잘도 사돈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구나. 넌 지금 우리 집에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여러 번 떨어뜨렸어. 사돈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만 나오니? 이건 아주 우릴 호구로 아는 거지.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 정말로 내가 전부 혼자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다 그랬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너 사람 그렇게 쉽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보는 사이니? 이 지경에 와서도 뻔뻔스럽게 짝이 없네. 끝까지 네 잘못은 중하지 않다 이거지? 지금까지 우리랑 친한 척하면서 잘 지내왔으니까? 아니, 넌 그냥 콩밥 좀 먹고 나와야 정신을 차릴 년인데 그러니까 똑똑히 들어도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엄마는 바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피해자들을 모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경찰에게 잡혀 형사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 시댁의 전부가 아니었다면 믿으시겠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파도 파도 더 팔거리가 남았는지 예비 신랑이 될 놈은 아주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 같은 놈이었더군요. 예비 시모의 죄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을 찾으려면 시댁에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샅샅이 수색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 예비 신랑의 노트북도 경찰의 눈에 들어와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멍청한 놈이 노트북에 톡을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알게 되었죠. 그놈의 채팅 목록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과의 뜨거운 만남 소식을 말이에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암. 내가 저놈이 언젠가는 네 눈에 피눈물 쏟게 만들 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화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말 예비 시모랑 똑같이 변명만 늘어놓는 예비 신랑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경찰이 제 노트북을 들고 가려고 하자 바로 앞을 막으면 절대 안 된다고 소중한 거라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겁니다. 아, 제발요. 이건 우리 엄마랑 아무 상관도 없는 오롯이 물건이야. 손대지 마세요. 아, 저리 가란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는 컴맹인데 어떻게 제 노트북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수거해서 가져가야 하니까 그냥 그거 얼른 주시죠. 이거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서해 끌려가고 싶습니까? 에이, 안 돼요,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니까. 아, 저기 서재에 있는 컴퓨터 그거 대신 증거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이건 아무튼 절대 안 된다고요. 예비 신랑이 이토록 노트북을 사수하려고 들자 경찰은 이를 더 수상히 여겼어요. 그러니 더 할 말도 없다는 듯이 경찰은 그놈 품에서 노트북을 빼앗듯이 가져갔고 그 안에선 앞서 말한 다양한 여성들과의 만남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알게 된 거죠. 경찰은 피해자였던 엄마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주었고 그 사실이 다시 제 귀에 들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내용으로 사기 결혼은 물론 그놈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되돌려 주었어요. 우린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예비 신랑은 제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놈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기에 제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때 경찰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제게도 거의 사정하듯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봐줄 제가 아니었죠.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양육권도 최대한 제가 가져오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당신 그 뱃속에 있는 애는 혼자서 키워?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냐고. 요즘 부모가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우리 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자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과거에 난잡했던 거 인정하고 있잖아. 이제라도 전부 정리할게. 그러니까 엄만 몰라도 나는 제발 다시 받아주라. 어? 네 사전엔 천련이란 말도 없니? 그리고 여기 내 뱃속에 있는 애 그냥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넌 그냥 조용히 박혀서 살아라. 어? 제발 안 그래도 너희 집구석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든 우리 집안 좀 건들지 말고. 예비 신랑은 이렇다 쳐도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형사소송을 당하고 모두가 예상했듯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 무리에 속은 피해자가 많았으니 형량도 생각보다 무거웠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판사님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건 좀 웃기지도 않는 말일 텐데요.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본인의 죄가 무겁다며 우리와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이며 선처를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용서해주지 않았죠. 당연합니다. 엄마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를 외면했고요. 그러자 타깃을 바꿔 저를 공략하려 들더라고요. 저도 엄마 딸인데 말이에요. 네 뱃속에 있는 애는 어쩔 거냐? 그 애를 범죄자의 핏줄로 만들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애 용서해다오. 내가 저지른 죄 사기는 알아서 형량 받아서 살 테니까. 그래, 내 죄값 치를 테니까 제발 내 아빠는 너랑 약혼도 마친 사이인데 함께 살아야지.
애를 부모 없이 자라게 만들면 못 써. 세상 그렇게 뻔뻔하신 분 처음 보네요. 그러게 평소에 좀 적당하게 일하고 돈 벌 생각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여자나 밝히는 놈은 내 쪽에서 사절이라고요. 알아? 아이 아빠면 단 줄 알아? 웃기지 마. 다행인 것은 아직 제가 결혼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단 사실이네요. 저는 이런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으로 처음엔 마음의 고통이 무척이나 심했지만 생각해보면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도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미 보내주기엔 시간이 너무 흐른 상태이기도 했죠. 그래서 전 그냥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쉽진 않았지만요. 막상 애를 낳고 보니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내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는 무척이나 예뻤습니다.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이의 외모는 저를 똑 닮게 태어난 딸이었고 제 딸에겐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알아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의견은 저와는 달랐죠. 그래도 자기 핏줄은 알아두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네가 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듯이 아이도 언젠가는 너와 그 자식 둘 중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스스로가 판단하는 시기가 오겠지. 네 어린 시절 생각해봐. 네 아빠가 없던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전 이 일을 겪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행스럽게 나를 지켜준 엄마 덕에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걸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요. 사람 속이란 게 쉽게 알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전 저와 같이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 저처럼 아이를 가졌거나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음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힘든 길을 한 번은 경험해보라 말하고 싶어요. 그런 쓰레기들과 살며 몸과 마음 모두 힘들 바에 아이와 더 행복한 시간, 추억을 만드는 그런 날을 가지는 게 더 행복하니까요. 지금 저는 제 아이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비록 악연들로 하여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그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고요. 더 이상 이러한 악연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아주 큰 액땜을 했다 생각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악플보다는 위로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주 후회 가득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장마에 모두 비 피해 없이 무탈하시길 바랍니다.